같은 요양병원인데 어떤 집은 첫 달 120만 원, 어떤 집은 200만 원이 넘을까요? 많은 분이 병실비부터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비용을 가르는 건 병실비가 아닙니다. 공동간병인지 개인간병인지, 간병비가 포함인지 별도인지, 비급여와 보증금, 계약서 조건이 붙으면서 첫 달 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 병실비만 보면 100만 원대로 보이는데 실제 정산은 다른 항목이 붙으면서 200만 원 가까이 또는 그 이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첫 달 비용이 200만 원을 넘는 가장 흔한 5가지 이유를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처음 상담할 때 많은 보호자가 제일 먼저 보는 건 병실비입니다. 물론 병실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첫 달 비용은 병실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같은 병원, 비슷한 병실처럼 보여도 간병 구조가 다를 수 있고 간병비가 포함인지 별도인지도 다를 수 있습니다. 비급여가 얼마나 붙는지도 다르고 보증금이 있는지 없는지도 다르고 상급병실 여부와 계약서 조건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은 생각보다 덜 나오고 어떤 집은 첫 달부터 크게 나옵니다. 많은 분이 병실 사진과 병실료를 먼저 보는데 실제로 갈리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구조입니다. 오늘은 그 구조를 5가지로 끊어서 보겠습니다. 이 5가지만 이해하셔도 상담 자리에서 훨씬 덜 흔들리게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공동간병인지 개인간병인지입니다. 이건 요양병원 비용을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입니다. 공동간병은 여러 환자를 함께 돌보는 구조입니다. 개인간병은 한 분에게 간병 부담이 더 직접적으로 붙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병실이 비슷해 보여도 총 부담은 같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이 같은 병원에 들어가면 비용도 비슷하겠지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공동간병인지 개인간병인지에 따라 처음 예상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병원, 같은 층, 비슷한 병실이어도 한쪽은 공동간병, 다른 한쪽은 개인간병 조건이면 보호자가 체감하는 월 부담은 전혀 다르게 시작됩니다. 겉으로 비슷해 보여도 실제 비용은 이미 여기서 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이것 하나면 됩니다. 여기 간병은 공동간병인가요? 개인간병인가요? 이 질문을 빼면 뒤에 나오는 계산도 흐려집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간병비가 포함인지 아니면 별도인지입니다. 이건 첫 번째와 비슷해 보여도 분명히 다른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간병 방식의 차이였고 두 번째는 그 비용이 어디에 어떻게 잡히느냐의 차이입니다. 많은 분이 상담을 듣고 입원비가 이 정도구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자세히 보면 간병비 별도 또는 간병료 별도 부담처럼 짧게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명 들을 때는 지나가지만 첫 달 정산에서는 이 한 줄이 크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보호자 입장에서는 병실비와 식대 정도만 머리에 남고 실제 계산은 간병비가 따로 붙으면서 예상보다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또 오해합니다. 실비보험이 있으니 어느 정도는 괜찮겠지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병비나 일부 항목은 기대한 만큼 보전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체감 부담은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반드시 이렇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간병비가 입원비에 포함인가요? 아니면 별도인가요? 포함인지 별도인지 이 한 줄 차이를 모르면 첫 달 예상액이 크게 어긋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비급여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한 번 더 판단을 잘못합니다. 비급여라고 하면 큰 검사나 특별치료만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첫 달 부담을 키우는 건 작아 보이는 항목들이 여러 개 붙는 구조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위생용품, 소모품, 추가 검사, 재활 관련 일부 항목, 보호자 요청 서비스처럼 한 개씩 보면 작아 보이는 비용들입니다. 문제는 이게 하나가 아니라 겹쳐서 붙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병실비만 들었을 때는 생각보다 괜찮아 보였는데 첫 달 정산표를 받아보면 이것도 따로였나 저것도 따로였나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간단한 장면으로 보겠습니다. 상담실에서는 병실료와 기본 설명만 듣고 대략 이 정도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첫 달 정산을 보니 간병비별도, 위생용품, 추가 검사, 몇 가지 비급여가 함께 붙으면서 처음 생각한 금액보다 부담이 커진 겁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병실비는 맞게 받는데 전체 비용은 틀리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반드시 이렇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비급여로 따로 붙는 항목은 무엇이 있나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개별 금액보다 구조입니다. 작아 보여도 여러 항목이 함께 붙으면 첫 달 부담은 빠르게 커집니다. 네 번째 이유는 보증금입니다.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는 돈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만 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입원 시점에서는 이 돈을 먼저 준비해야 하니까 첫 달 체감 부담을 크게 만듭니다. 특히 보호자 입장에서는 월 비용만 생각하고 갔다가 보증금까지 함께 나가면 첫 달 부담이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보증금은 얼마인지보다 언제 환불되는지, 중도 퇴원 시 어떻게 정산되는지, 어떤 항목이 차감될 수 있는지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상급병실과 계약서 조건입니다. 1인실, 상급병실, 특실처럼 기본 병실보다 높은 선택을 하면 부담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계약서입니다. 실제 비용을 가르는 문구는 길게 적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간병구조, 간병비 별도 여부, 비급여 설명, 보증금 환불 조건, 상급병실 유지 기준처럼 짧은 문구가 나중에 부담 차이를 만듭니다. 많은 분이 설명은 듣지만 계약서는 빨리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첫 달 비용이 예상보다 컸던 경우를 다시 보면 대부분 그 조건은 이미 계약서에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이유는 상급병실 자체보다 그 선택과 비용 조건이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병실 선택과 계약 조건은 따로 보면 안 됩니다. 같이 봐야 실제 첫 달 부담이 보입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아래 5가지는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첫째, 여기 간병은 공동 간병인가요? 개인 간병인가요? 둘째, 간병비는 포함인가요? 별도인가요? 셋째, 비급여로 따로 붙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넷째, 보증금은 얼마고 언제, 어떤 조건으로 환불되나요? 다섯째, 첫 달 예상 총비용을 항목별로 적어주실 수 있나요? 이 5번째 질문이 특히 중요합니다. 설명으로만 들으면 병실비만 남기 쉽습니다. 그런데 항목별로 적어달라고 하면 병실비, 간병비, 비급여, 보증금, 상급병실 여부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 실제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오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요양병원 첫 달 비용은 병실비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부담은 공동간병인지 개인간병인지, 간병비가 포함인지 별도인지, 비급여가 얼마나 붙는지, 보증금이 어떤 구조인지, 상급병실과 계약서 조건이 어떤지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병실비부터 보지 마시고 구조부터 먼저 보시면 됩니다. 간병구조, 간병비 포함 여부, 비급여, 보증금, 계약서 조건. 이 5가지만 먼저 보면 첫 달 200만 원이 왜 나오는지 훨씬 덜 헷갈립니다. 같은 요양병원이라도 실제 부담은 병실비가 아니라 간병과 계약 구조에서 갈립니다. 이 기준만 잡아도 상담 자리에서 훨씬 더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